스페인은 스와프 딜 제안을 합니다. 이 스와프 딜 제안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물물 교환이에요. 우리는 T50을 주고 스페인은 근데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상밀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술로 만든 각종 무기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흡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FA-50입니다. 차세대 효자동이 충성동이죠. 이거 쓰시는 작가님이 효자동이 충성동이는 좀 올드하다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우리 시대 땐 이게 아주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FA-50의 모체가 된 T-50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골든 이글은 고등비행 또는 전환훈련용으로 개발된 기체인데요. T-50 고등훈련기 사업 명칭은 공군 고등훈련기와 경공격용 제트기 체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1990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죠. ADD가 탐색 개발에 착수했었고요. 1997년 10월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체계 개발에 들어갔죠.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지만 장래 한 주에 독자적 항공기 개발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8월 30일에 양산 1호기가 출고되었는데요. T-50의 개발 성공으로 우리 항공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T-50은 F5와 F-16의 중간급 기체입니다. 훈련기에서 시작해서 전술 입문형과 경공격기로 발전하는 항공기였는데요. 초기 양산 계획은 총 94대였죠. 이 중 훈련형인 T-50을 50대 생산합니다. 이후 에어쇼 팀이죠. 블랙 이글스의 전용 기체 10대가 추가되었죠. 고등훈련기 T-50은 레이더와 고정무장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생산됐는데요. 2005년 10월부터 공군에 인도되어 2010년 5월에 50대를 모두 납품하면서 전력화를 완료합니다. 전환훈련기 기종인 TA-50은 화력 제어 레이더를 탑재했고 조종석 좌측에 발칸포 한 문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외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 역시 모두 7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2발과 각종 공대지 무장을 최대 약 4.5톤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TA-50에 장착된 항공전자장비는 기존의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장비와 비교해 무려 185배나 빠른 연산 능력과 64배에 달하는 메모리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군은 자료 처리 속도나 저장 능력 등에서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의 적용도 가능했죠. FA-50은 T-50 골든 이글 고등훈련기에서 파생한 경전투기입니다. FA-50의 주임무는 AFEC, 즉 공중전방 항공통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 항공통제, 즉 FASTPAC인데요. 공중전방 항공통제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인 스페인 내전에서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구사하기 위해 공군 장교를 지상군에 파견해서 항공기를 통제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중전방 항공통제관입니다. FAC, 다시 말해서 Forward Air Controller의 시초죠. 하지만 지상에서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항공기로 관측,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중전방 항공통제관도 필요했죠. FA-50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서 매우 적합했습니다. 제트기 시대라서 고속 항공통제라고도 불립니다. 이외에도 근접 항공지원과 전장 항공차단 등의 경공격기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는데요. 휴전선 인근 공역에서 북한군 미국이들을 상대하는 근접 공대공 전투 임무도 담당합니다. 사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성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미국이들이 대개 시계외 교정 능력, Beyond Visual Range라고 하죠. 눈에서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 하고 교전하는 능력이 거의 전무해요. 몇몇 기체 빼놓고선. 그렇기 때문에 FA-50이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시의 인터페이스 사용 모드는 F-16과 아주 유사합니다. FA-50의 우수한 기동성은 공기역학적 특성과 엔진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이죠. 엔진은 단발 전투기에 특화된 엔진인데요. 엔진의 고장에 대비해서 엔진 제어를 2트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 또한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점화 장치를 갖췄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작동이 가능했죠. FA-50과 TA-50에 탑재된 레이더는 우수한 대전파 방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전파 방해를 실시해도 그것을 필터링해낼 수 있죠. 한마디로 다양한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전체적으로 KF-16에 탑재된 레이더와 아주 비슷합니다. 공대지 모드와 공대함 모드는 오히려 더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정밀한 공대지 표적 획득 능력과 우수한 항법 체계 등으로 인해 공대지 공격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20은 주로 500파운드급 범용 폭탄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500파운드급 합동 직격탄 JDAM과 KGGB, 코리안 GPS 가이드 밤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든 FA-50, 어떤 나라가 관심을 보였을까요?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16대를 판매했고요. 필리핀에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12대를 판매했습니다. 태국은 2014년부터 올해에 걸쳐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지상 지원 장비, 수리 부속품 등도 수출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죠. 또한 4대를 추가해서 총 16대로 비행 중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항상 T-50의 발목을 잡았던 이탈리아의 M346을 누르고 판매에 성공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고등훈련기를 구매하려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쟁시키잖아요. 경쟁시킬 때 번번이 M346한테 발목을 잡혀왔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 경쟁에서 이긴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는 훈련기 시장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사실. 근데 왜 이름은 T가 붙은 거? F자를 들여오면 전투기 사는 거예요. 주변기에서 X를 하는데 T자가 들어오면 훈련기 사는구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T-50IQ는 또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2013년 12월에 이라크에 T-50 24대를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수출 내용은 이라크 수출용인 T-50IQ 항공기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한국 항공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2017년 5월에 6대, 2018년 4월 및 12월에 각각 6대씩 12대가 인도되어 현재 24대 중 18대가 납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 24일에는 8대에서 10대 분량의 FA-50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어디에서? 아르헨티나에서요. 근데 사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의 수출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우. 자, 근데 진정한 대박은 따로 있었습니다. T-50이 미국에서 뜻밖의 성과를 거둡니다. 미 공군이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계획을 세웠을 때 차세대 훈련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었고, 이게 바로 TX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때 거론된 최종 후보가 뭐였냐면 T-50의 개량형 T-50A하고 보잉하고 사브가 컨소시엄했던 BTX예요. 요거였는데 2018년 9월 28일에 BTX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T-7A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T-7A는 개발 및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어야 납품이 가능했다는 거죠. 따라서 미 공군은 그동안 대체해서 사용할 훈련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외신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보도됩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부가 힐우드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T-50A를 임대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비록 8대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고 판매가 아닌 대여일 뿐이지만 미국 현지 업체가 일단 구매한 후에 미 공군에 대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미 공군이 사용한다는 점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엄청난 판촉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덕분일까요? 리비아하고 칠레 등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스페인은 스와프 딜 제안을 합니다. 이 스와프 딜 제안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물물 교환이에요. 우리는 T-50을 주고 스페인은 수송기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기는 뭐로 평가봐야 된다? 실전에서 평가봐야 돼. 필리핀에서 2016년 12월 27일에 필리핀 공군 소속 FA-50PH 2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IS와 연계가 축축되는 무슬림 반군 조직을 공습합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FA-50의 실전 투입인데요. 이때 반군 조직은 4명이 숨지고 지도자인 하필론도 부상을 입었죠. 이어서 2017년 5월 12일에는 필리핀 마실란주에 위치한 반군 아부 샤프 기지를 필리핀 합동 특수전대가 공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 소속 FA-50이 선제 폭격을 날린 후 필리핀 포병의 야포, 박격포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공습에서 아부 샤프 대원 20명이 전사합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30개의 IED, 즉
급조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여기 막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습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7년 6월 2일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FA-50이 투입되었는데요. 사실 필리핀군은 처음에는 90% 끼인 SF-260을 사용해서 공습을 시도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폭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 정부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즉각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사용해서 야간 공습을 실시했고 이게 성공을 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세 차례 실전에서 FA-50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필리핀군은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T-50 시리즈는 K9 자주포와 함께 앞으로 효자동인 충성동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T-50과 FA-5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동전의 양면이라 우리가 FA-50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건 어디서 박타지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겠죠. 고민이 되네요. 우리나라 공병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병 많이 가죠? 해외 파병 가서 우리나라 공병들이 이제 작업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뭐냐, 이거 뭐 하루아침에 뭐 신기루 같이 다 만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괴벨스가 한 말이거든.